있도록 하여 세계 평화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잔없는 마음 챙기어 진심으로 기어나옵나이다.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국의 사항이시여 이 정성화에 저항하는 평화의 정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수성리와 평판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항이시여 가장 어두워야 할 입에서 너무도 가족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생각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납니다. 한겨울 작품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적에 저 평화의 뿌리를 뻗어냅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항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들하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연목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목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천천기운이란 생체에 어긋나는 정치인이 지난해의 목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세입이 득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욕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세상에서는 잘 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욕으로 만들어낸 분당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평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잘 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와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항이시여 소송리와 직선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비쳐 상생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니다.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진국들보다 훨씬 후진되어 50년도 떨어진 것 같고 100년도 뒤진 것 같으나 모를 심을 때 조금 늦게 심은 것도 결실 무렵에는 함께 심은 것처럼 얼마 안이 가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에 함께 서게 되리라. 이상은 정선종사님의 말씀을 담은 산화한 이식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 평화의 쇼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 자의로 한 건 아니니까요. 300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지난 7년 제가 밖에 인터뷰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7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7년 동안 그 박근혜 환경문화대회 때 경찰과 이렇게 숱하게 낮 동안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그때도 힘들었지만은 정말 피말리듯이 이렇게 새벽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싸우고 주말에 일을 몰아 하고 밤엔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피말리는 생활을 하는 지금 이 2년여의 시간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잔인한 이것을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때였고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3회로 늘어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주 5회 그리고 낙도 감소 없이 이렇게 경찰 미군들이 들어가고 경찰 작전 일이 있었던 어제 저녁 12시 50분경에 발사대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지난 전에 나갔던 것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주민분들 다 알고 그리고 저 멀리 마을 안쪽에 들어서 살고 있는 김영재 시장도 정확하게 시간을 알고 있어요. 12시 50분 뭔가가 들어갔다. 왜 알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데 이 마을에서 어떻게 모릅니까? 다 깨셨어요. 게다가 여기는 골짜기라서 그 소리가 마을 전체로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부딪히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굉음이 저녁에 지나가면은 그 트라우마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제 법수님이 우리 법순법선 교수님이 김밭에서 주무셨는데 그 굉음 소리를 듣고 이 최순희 미선이 사건이 탁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비단 김밭에서 주무시는 분들만 그러겠습니까? 당장 이 마을길 바로 앞에 살고 있는 분들의 공포는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 집차가 군사활동 중에 실수로 마을길에서 잠시만 벗어나도 집안으로 들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 못 자서 산책 나가다가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 안에는 그러한 교통 상황 속에서 기지 운영상에 그러한 교통 운영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보완책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저 사드를 배치시키기 위한 그냥 자신들의 명분 쌓기, 명분도 되지 않는 명분 쌓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300회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지옥과 같은 너무도 괴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300회의 시간을 한 이유는,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은 더욱더 자신들 마음대로, 그리고 그런 때에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도 없고,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나마 저놈들이 눈치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소수기 미사리 사건이나 다른 어떤 사건들과 같이, 그리고 기지에 자기들 마음대로 훈련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그리고 마음대로 책임을 파묻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300회 시간 우리가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저는 서로에게 박수는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0회 시간은 우리들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외침의 시간이었고, 우리들의 주권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의지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들의 이 힘들이 모여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00회를 맞이해서 서로에게 한번 감사와 우리들의 의지를 지금까지 담아왔다는, 잘 버텨왔다는 축하에 서로 박수를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보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줍니다. 네, 오늘도 목요일이죠. 우리 박성민 자문위원님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가 안 되니까 큰 함성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300회네요. 이 봄가 보면 비가 와서 좋은데 비가 하긴 좀 불편하네. 그죠? 이게 또 바로는 그냥 대충할 수는 없어서 이것저것 신경 써서 오긴 하는데 오늘 안 할까? 안 하면 궁금증이 심할 거라서 당연히 때문에 와서 오늘 뭔 얘기하죠? 세원 3사 관련해서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들 다막 조사했잖아요. 마약 조사한다고 그 얘기하면 어때요? 그래서 들어갈까? 그리고 막 하나 11시만 가격을 주었다가 안 되겠다,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뭘 준비했냐면 며칠 전에 이번에 한일 분명 문제 해결한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내용은 실제로 대국민 담화 같은 건데 23분짜리 이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읽었던 거다 아시죠? 네. 그가 생각하는 이 사과의 대상, 한일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알아줘야 되는 대상을 국무위원 이순결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근혜도 세월호 때 39일 만에 대국민 26분짜리 사과 성명을 내고 있는데 읽기도 긴데 하여튼 잘했다 이런 얘기만 좀 해보고 안 되겠다, 뭐 하나 써가지고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12시부터 앉아서 뭐 하나 썼어요. 저 읽을게요. 근데 뭐 보면서 얘기하는 거 없으면 이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정권 심판하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부터 퇴진출들이 생겨났고 사회 곳곳에서 용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송출된 이후 아마 제가 제일 빠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실수가 많은데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불과 몇 개월 만에 미국산 광우병 희곡의 반대 투표를 만나 뒷산에 올라가 시위수를 불렀다고 하던데 저는 노래보다는 주로 이수를 좋아해서 맞는 것밖에 할 줄 몰라서 대신 이것으로 그런 재주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개똘마니 이상민은 험나게 사퇴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대장이 먼저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검찰 공화국을 만든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직은 냉정한 경쟁과 실세지 밖에 없어서 자칫 모래알 조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전사 분인체 상명하복이라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힘을 축적하고 그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또 하나 그 힘을 강화하는 건 작은 술자리로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드는 자가 무의식의 자리를 차고 눌러앉게 됩니다. 실제기를 보장받는 거죠. 물론 그 뜻값은 또 어디선가 뜯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문화는 군부독재 시절에 더욱 강화되었고 자리 잡았지만 실제로는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일본 군대 식민지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잔재는 법조문에 지금도 수두룩하게 남아있고 검찰 조직의 함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평생 법조문만 읽어서 그 흔한 문학적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 정서적 감정과 표현, 사람들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런 검사들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현재 국가 주요 요직에 임명된 검사 출신들을 모두 그만두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법조계 출신들에게서 만연한 전관이익을 통해 큰 이익을 취하는 이런 형태도 엄히 처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만큼 학연이라고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한다고 하면 법조계 내 근무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권에 개입하면서 나라를 망치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노동계 현안입니다. 지금 현안인 노동시간 관련해서 현재 법으로 정해진 주 52시간 노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전세계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온 역사고 특징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멕시코 다음으로 긴 노동,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만 이른바 선진국이 될 수 있게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더욱 강력히 강화해서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는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절실히 원하는 인류관 개혁 정책은 항상 재벌과 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가로막혀 왔습니다. 앞으로 국가 권력이 재벌과 기업의 편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는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7년 당시 헌법 개정 당시에 정경련을 통해 임시단결한 재벌들이 사생결단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헌법에 포함되었고 그렇지만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요원한 상태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를 실현한 가장 큰 힘을 가진 대통령이 직무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사회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경제개발기구,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가 속한
이 가운데 노인 빈곤율,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전 저출산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비정규직도 1위, 정치망이 없기도 1위, 국가 행복지수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런 통계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산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일컬어진 IMF 이후 하루에 100여 개씩 기업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법과 근로자 파견법 등을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재계화가 한국 노동자에게 안겨준 선물로 생겨난 이 비정규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고 크게 발생해 지금은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입니다. IMF로 전 세계가 놀란 근무호기, 국민과 노동자 희생으로 극복했으면서도 임시방편으로 생겨난 비정규직을 방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업의 이윤을 더 많이 확보하는 손쉬운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감지했고 부실기업을 살린다고 168조 7천억의 공적 자금이 국민들의 빚으로 떠안고 그 고통을 견디며 IMF를 조기 졸업했다면 비정규직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되살아난 기업도 양심을 버리고 이윤 추구를 위해 이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고마움을 모른 채 반국민적 배신행위로 자신의 배만 채워 그렇게 부를 쌓아온 행위를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IMF 졸업과 동시에 일대했어야 하는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와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2015년 5월 노조를 결성했다가 문자로 해고당해 지금도 공장 밖에서 싸우고 있는 아사히 노동자들에게 미안함과 경의를 표하며 조만간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목에서 박수가 한번 주십니다. 이번에 한일 간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법 공부만 하느라 부족했던 역사인식의 한계로 징용 피해자 당사자분들께는 물론 90% 이상의 국민들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느끼시는데도 이를 강행해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조공외교라는 거친 표현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 쓸까 그러다가 돌려가지고 마지막 아시는 대로 지금 한미가 미군이 지금 작전 계획에 따라 대규모 공개적인 한미 연합연습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018년 평계올림픽이 생각났습니다. 남북 여성 단일팀이 파티 경기가 있었고 단일기를 들고 남북이 함께 입장하고 경기를 모든 경기를 졌지만 그 누구도 승패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일금을 주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5위, 6위 스위스한테 8대요. 스웨덴한테 8대요. 모든 경기를 가졌는데 누구 하나 졌다고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야를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더 무거워야 되는데 단일기를 들고 남북이 함께 입장하고 경기는 졌지만 그 누구도 승패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모두 뜨거운 가슴으로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고 응리했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 평양선언, 중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불과 5년 전 일인데 지금은 아득한 얘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저는 굳이 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헌법과 국민의 명령대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새롭게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군사훈련 중단과 남북대화 물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요 때문에 미국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는 곧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사드 추가 배치도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사드는 우리에게 그리고 한반도 방어에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고 동북아의 신냉전을 가져오는 미국을 위한 미국이 운영하는 전쟁 무기일 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정권이 소성리 할머님들을 괴롭히고 일상을 망치고 힘들게 사시게 한 것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경찰을 동원한 불법 공사도 당장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니 3월 26일 저녁 7시에는 김천역에서 김천 사드반지 대책위가 900번째 평화축구를 열던데 힘든 농사일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4월 1일에는 소성리 벚꽃길에서 장터를 열고 봄과 평화를 연대자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듬뿍 나누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꼭 시간을 내서 김천과 소성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있는 대로 하면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말고 평화. 성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보다 더 뛰겠나요? 박수 쳐야죠. 와. 우리가 저 성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자신이 스스로 제 목을 목될 거라고 생각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 현재 한일 강제동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즉시 살해 3.1운동 가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단 윤석열의 망언과 그리고 친일 매국 행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첫 번째 조치가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 모두 알고 있죠. 결국 현재 진행되는 이 강제동원 사태는 결국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 체제 비가 와서 그런 그리고 거야. 미국의 전 세계 들어가긴 게 아니면 나와야 되겠다. 확립으로 그래서 들어가. 이어지는 그래 그냥 일일 공동 수밖에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역사 문제는 바로 평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그 둘풀에 우리도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현장 목사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태가 밑에 아래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맡기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속도가 매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암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전설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처음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하는 자기 동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라, 함께 이제 행동해라, 이제 그런 처음 이제 만나서 그런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모세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사양이 아니라 극구 거부를 합니다. 예.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구실을 대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사명을 회피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설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자리가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막 온갖 그 권력으로 인해서 그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렇게 막 극구 거절하고 피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권력을 탐하고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그만큼 자기한테 그게 뭔가를 채워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권력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노예들을 데리고 이 세계 최강 제국인 애굽을 뿌리치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그거는 자기야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듭거듭 회피를 하는 거죠.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그 감정이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가 할 말을 대신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거절의 핑계를 대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아주 못 박듯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모세에게 그 사명을 위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렇게 별로 뜻이 없는 사람을 극구 거절하는 모세를 기어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그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서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임무를 부여한 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 민족 중에서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모세만이 광야 생활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그랬냐면 모세가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이제 컸어요. 온갖 애굽의 모든 그
애국의 영화를 누리면서 컸었는데 그 뒤에부터는 그 애국 사람을 살인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40년부터 80년,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돼갖고 이제 80살 됐을 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모든 지리며 그 기후 변화며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그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40년을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면은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결과론적이지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또 헤맸거든요. 바로 그 40년 광야에서의 생활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생활을 먼저 했던 모세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런 또 이제 묘한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40년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일부러 이제 그 자기 신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혼자 수행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또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게 한때 유행이 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곳이 광야잖아요. 거기서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제국의 그런 그 노예로 그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고 핍박받고 있는 것들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참으로 그들이 원하는 좋은 세상으로 가게 할까,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런 뜻이 자기에게 내면화돼서 이제 실행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텃밭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30년 동안 그 식민지 아래에서 똑같이 그 제국의 그 폭력 아래서 생활하면서 컸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냥 개인이 그런 그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걸로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무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제국에서 핍박당하는 현실을, 이 동족들을 구원할까에 대해서 끝없는 고민을 했다고 봐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영감받아서 무엇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당신이 직접 그 로마 제국의 그 폭력과 기만과 그 모든 불의를 몸으로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한 것이 결국 승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식민지의 그 모든 모순을 극복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수가 그랬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에 대한 그런 그 문제의식을 아주 똘똘
우리가 가지고 시작했던가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그냥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드가 정말로 우리에게 해로운 무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나타내기 시작했고 현장에 참여해서 함께 투쟁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가 제대로 해방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 땅을 점령한 이제가 이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온갖 농단을 부리면서 자지우지하는데 그것이 그냥 구세주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위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미국 바지가랑이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기 그 교무님이 그 원불교 기도문 매일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군사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냥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없으면은 하루아침에 망할 것처럼 그냥 미군에 매달리고 미군이 하는 뭔가 말하는 거는 뭐든지 다 그냥 오냐 응 오케이 그냥 철절매면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늘 뭐 동남아시아나 경제력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약간 폄하하는데 그래서 그건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로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막 학대하잖아요.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나라도 다 자주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들 나라에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자주적으로 주권적으로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다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희한하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냥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해갖고 그냥 경제력이 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박대하는데 정말 벌받을 일이죠. 그게 요즘 그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잖아요. 가진 놈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망하는지가 아주 그냥 처절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 그 작가의 능력에 한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야, 정말 작가는 천재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상징과 그런 그 뭔가 그 복선이 깔려있게 할까. 뭐 하나 허튼 장면이 없잖아요. 예. 하여튼 간에 이 나라가 그냥 미국에 매달려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차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여기서 아주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 점점 우리의 의식이 깊어지고 이 사드를 통해서 비제를 우리가 기어이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게 더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이제 기어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소영사님. 예, 우리가 뜻을 세우기 전에는 어디로 마을 가야 어머니잖아, 마을 방향을 잡지 어머니.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분명히 뜻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드 물리치고 미지 없는 세상에서 자주하고 독립하고 살겠다는 게 우리의 뚜렷한 의지이고 방향입니다. 예, 모세가 기어이 그래서 히브리 문명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기어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식민지의 아들의 그 탈을 탈피하고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그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드 투쟁을 통하여 사드를 물리치고 미제를 물리치고 우리만의 주권 자주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향해 지치지 말고
함께 어깨 걸고 견뎌 나갑시다. 오늘 아침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모세입니다. 맞습니까? 미국에 주눅든 우리 국민들 이끌고 사드 몰아내고 미국 몰아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 사람들 우리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국 나가라! 미국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배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의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가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하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사드 부역 중단하라. 경찰은 사드구역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죠.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밤도 낮도 없는 한도 남도 없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애국행위 중단하라.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돌아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여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구역 그만해라.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 뽑고 평화를 심을 때까지 사드 뽑고 평화를 심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제가 오늘 와중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호 함께 하고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위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알마산의 철저만 걷어내고 한국산의 결정은 거둬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